근데 사실 MB를 이해하는데 공식만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구조적으로 이걸 했는데 국내에서 하고 해외에서도 하고 했는 사례 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할까 하는데요. 야, 복잡하다 이거.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발. 우리 은행의 그 이팔성 씨가 2008년부터 2008년 6월부터 우리은행 그 지주 회장이 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은행 지주 회장이 되기 전부터 사실 국민은행하고 대한생명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누가 빌리느냐 하면 여러분 파이시티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출 사기 사건 큰 게 있어요. 예. 자세히 들어가지 마시고. 네. 대출 사기 사건이 졸라 큰 게 있었다. 그 양재동에 있는 화물 터미널에 대출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중국에 가서 대출 사기 사건을 일으키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다가 중국에 있는 빌딩을 하나 사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그 도표에 나오는 백익 인베스트먼트라는 대출 3,800억을 여기다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은행에서 3,800억을 빌려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걸 다시 홍콩의 유파이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마운틴 브리지, 요거를 약자로 MB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 MB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MB라는 마운틴 브리지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국 중천갱업이라는 부동산 시행사죠. 우리나라로 치면 시행사 주식을 사는데 투입하는데 백익 인베스트먼트가 3,800억을 빌렸는데 그 중에서 800억은 중국에 있는 시행사 중천갱업으로 800억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파이하고 마운틴 브리지를 거쳐서 네, 쿠션 다시 먹어가지고 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그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중천갱업에 갔기 때문에 우리은행 돈이 중천갱업에 갔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3,800억이 간 거죠. 원래 이 빌딩을 사느라고 3,800억을 대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요걸 살라고. 근데 그 돈이 그냥 사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서 3,000억이 가고 이렇게 800억이 간 거예요. 돈이 여기까지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설명하셔야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중국 법인에서도 또 알고 봤더니 1,366억이 똑같은 대표예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기 또 넣어요. 그래서 총 5,166억이 여기 모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5,166억이란 돈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투입되는 돈은 1,650억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 빌딩에 들어간 돈은 근데 1,650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돈이 3,516억 원이 어디에 갔는지 지금 사라진 것이죠. 돈을 5천억대를 한 사람이 요런 방식으로 중국에서 한국에서 해가지고 총 5,166억을 한 군데 몰았어요. 요 빌딩 산다는 이유로. 근데 요 빌딩 사는 데는 1,650억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3,516억은 없어졌어 어딘가로. 그게 이제 신기하게. 어디로 사라졌을까를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파이 인베스트먼트 차이나와 그 백익 인베스트먼트 또 유파이 인베스트먼트 마운틴 브리지 이 대표들이 보면은 공통된 사람이 하나 나오죠. 누굽니까? 이정배 씨죠. 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파이시티를 대출 사기를 하고 인허가를 했는데 돈 줘가지고 MB 실세들한테 돈 줬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분이다 이거죠. 하이시티 해먹어서 감옥 갔던 MB한테 뇌물 줬다 들켜가지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 여기에 대표여 돼. 다. 지금 이분이
다 해먹었는데 중국에는 누가 지금 개입되나 하면은 중청갱업의 대표 김홍영이라고 이제 이름이 돼 있죠. 예. 이분이 이제 조선족 여자분이에요. 돈이 모인 곳. 예. 예. 그 조선족 여자분이고 이분의 남편이 마운틴 브리지의 대표의 민봉진이라고 나오죠. 이분이 두 사람이 부부간이에요. 여기 부부예요. 이 민봉진 씨는 지금 이정배 씨하고 똑같이 지금 감옥에서 이정배 씨는 8년형을 지금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고 이 마운틴 브리지 대표로 있던 민봉진은 6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사람 다 파이. 예. 그런데 그 부인인 김홍영 씨가 지금 그 하프 빌딩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빌딩에 하프 빌딩. 그래서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제 이 빌딩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3,800억을 빌려가 가지고 있었는 것도 그런데 이미 우리은행으로부터 돈을 그렇게 빌려갔는데 그 빌려갔는 돈을 중국 법인에서 아까 또 1,300억, 한 1,500억 가까운 돈을 빌려가 가지고 예. 중청갱업에 또 이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돈들이 지금 누가 뒤에서 있는 건지 즉 과연 이 김홍영 씨가 민봉진 씨가 주범인지 아니면 그 뒤에 누가 배우가 있는지를 그 뒤에 MB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거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지금 나온 거죠. 시작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은행이 당했으니까 우리은행이 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 돈을 빌려준 주체가 우리은행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주인이 지금 김홍영과 민봉진 이 사람들로 돼 있잖아요. 부부가. 그리고 이 부부가 돼 있는데 우리은행이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때 담보를 보면은 옆에 우리은행 주식 담보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1, 2 이렇게 돼 있죠. 저 1, 2가 번호가 아니고 마운틴 브리지가 주식이 한 주짜리 회사였어요. 우리은행 담보 제공 1, 2. 그러니까 3천억짜리 주식이라는 거죠. 한 주가. 그리고 유파이 인베스트먼트도 2주짜리 주식이었어요. 2주로 가지고 주식을 만들어 놓고 이 민봉진이가 구속될 무렵에 그거를 100주로 늘려 가지고 증자를 하는 형식으로 100주를 늘려 가지고 그걸 김홍영의 부인한테로 다 넘겨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던 담보는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게 생긴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다 해봐도 1점 몇 프로밖에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은행 거여야 되는데 갑자기 김홍영이 것으로 90 몇 프로를 가진 99% 정도를 가진 김홍영이 주식으로 탈바꿈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이 그것이 우리 거라고 해서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은행이 돈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3,516억은 어디 갔다고 하더라도 1,650억이라도 저걸 찾아와야 되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김현장이라는 법무법인을 시켜가지고 찾는데 결과적으로 김현장에 들어간 돈이 약 한 300억 정도 법무법인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김홍영이 앞으로 지금 소유주가 돼 있어요. 중간 약간 놓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5천억을 쐈잖아요. 우리은행이. 그러면 저 건물이 우리은행 꺼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저런 사고가 나도 3천억은 사라졌어도 1,600억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니까 1,600억이라도 자기 거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은행은 자기 게 없어요 지금. 없어진 거죠 완전히. 5천억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은행에서는 그 3,800억을 대손 처리를 합니다. 대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더 못 받으니까 장부상으로 이건 못 받는 돈으로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손 상각을 하고 그렇게 해놨지만 사실상은 그게 자기들 돈이었기 때문에 계속 받으려는 노력은 계속 해요. 중국에서 이 건물이 필요가 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이 건물을 우리가 살 테니까 당신들이 넣은 돈 1,650억 이상을 줄 테니까 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중국 얘기예요.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이 건물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이 건물이 입지가 좋고 해가지고. 근데 중정부에서 봤더니 1,600억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가 봤더니 이거는 우리은행 거야. 자기들이 판단해 보니까 이 이사간 여자가 껴있지만 중국에서는 이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아 이거는 결국 우리은행하고 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여기까지. 예. 예. 그래서 그 하프 빌딩 밑에 보면 중국 공안 조사 내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김홍영이 주식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그 중국 판사를 외수를 해서 김홍영이 앞으로 넘어갔으니 이거는 실제는 김홍영이 것이 아니다. 우리은행 것이 맞다라고 중국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은행 보고 우리은행이 너가 원래 주인이니까 이 사람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잡아가면 그 돈은 우리은행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살 테니까 파세요라고 여러 번 우리은행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은행 아니요 우리 돈 다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중국 정부에서 이 사기꾼이니까 이거 니네 거 맞네. 근데 우리가 사야 되는데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 정부를 깔끔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니네 맞으니까 이 여자 고소해서 잡아가고 그러면 중국 정부가 1,600억을 우리은행에 줄게. 우리은행에서 만세죠 만세. 그 돈 1,600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랬는데 돈을 다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 정부 쪽에서 우리 국회나 정부 쪽에다 계속 타진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돈 주고 살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타진을 하는데 우리 돈 다 받았다고 자꾸 중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은행이. 희한한 일이죠. 자기한테 다 사겠다고 하고 이거 당신들 거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팔아라고 하는데 우리 돈 다 받았어 그러면서 계약서를 제시를 하는데 그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줄을 다 꺼놓고 아무 내용을 근거도 없이 하면서 계약서만 보여줍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실질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돈은 한 250억 정도는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잘못 보면 쓰셨네 그러면 2,500억이 아니라 아니요. 2,500억 원으로 네. 받았다라고 주장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보면 250억 정도는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 250억이 어디서 들어왔나 하면은 매너 인터내셔널이라는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에서 김홍영 회사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김홍영하고는 지금 소송을 하면서 한 번도 거래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돈은 김홍영한테서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돈 자체도 김홍영은 여기죠 여기. 예. 중국 당국에서 사기꾼이라고 한.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조사가 사실은 다 끝나 있는 것 같아요. 다 끝나 있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 자기가 이런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판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그쪽에서 지금 받았다고 하는 거죠. 가장 간단하고 정상적인 건 이 김홍영을 우리은행은 고소하고 그죠? 감옥에 보내고 우리은행은 중국 당국에서 돈을 받으면 깔끔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죠. 받았다고 하는 그 계약서 내용에도 보면 250억 정도는 들어온 것 같은데 그 계약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4번 나오는데 절대 매너 인터내셔널 김홍영이나 민봉진 가족조차도 만나지 말라는 곳이 4군데나 나와요. 그게 우리은행에서 그렇게 계약서 내용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은행은 거꾸로 그러면 김홍영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김홍영하고는 접촉을 하지 마라 그런데 최근에 지금 모 언론사에서 가서 지금 접촉 중인데 거기서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김홍영하고 접촉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김홍영하고 우리는 적이니까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라고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누가요? 우리은행이요? 우리은행 쪽에서 예, 그 말씀하셔 주어를 빼주셨어요. 예. 우리은행은 이 김홍영을 만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김홍영은 사기꾼이잖아요. 우리은행을 속인 돈을 3천억 이상 날려먹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은행이 이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돈은 또 우리 매너 인터내셔널이라는 김홍영으로부터 이 회사는 물론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그 조세피난처에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거기서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농협에서 우리 왜 주진우가 처음 추적했던 농협 대출 사건이잖아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대출이나 투자 사기 사건이란 말이죠. 당한 쪽이 가만히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빼먹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PB 투자나 이런 대출이잖아요. 그게 농협만 있었던 게 아니다. 이것도 골 때리는 거잖아요. 골 때리는 거.
예? 아까 포스코도 골 때리는 거지만 이것도 골 때리는 거예요. 기업이든 은행이든 돈이 모여 있는 거 공사든 거기서 돈을 빼먹을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다 동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이게 중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요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파이시티라는 양재동 화물 터미널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먹었던 거예요. 그때는 잡힌 거고. 예, 그래가 잡혔고 사실 잡혀서 조사를 했는데 이정배라는 사람하고 민봉진이만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뒤에 배후에 있던 사람은 그까지 가니까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다. 그렇게 속죄로 남겨둡시다. 요 사안 좀 이해하셨죠? 예. 요 사안 이해했다고 어쨌든 하고 은행이 돈 끝내야지. 빼먹은 거예요. 빼먹었는데 은행이 중국 정부에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사기꾼하고 거래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터지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아니겠어요? 아주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5천억을 잃었는데 5천억을 은행이 말이 안 되지. 이 김홍영을 끝까지 잡아내야 되는 건데 이 여자를 왜 만나 못 만나? 이 여자를 꼭 만나야 되는 거죠. 꼭. 자기들이 못 만나면 기자들이라도 찾아가서 잡아내야 될 사람인데 만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그리고 그 은행이 왜 버진 아일랜드에 있어? 그 회사가. 버진 아일랜드에. 지금 조세 피처죠. 지금 보면 버진 아일랜드 나오죠. 바베이도스 나오죠. 홍콩 나오죠. 케이만도, 싱가포르. 나오죠. 전부 우리가 조세 피난처의 자금 흐름이 흘러가는 곳에 그냥 바로 그냥 주면 되지. 왜 그렇게 삥삥삥 돌려가지고 그렇게 들어올 이유가 첫째 없잖아요. 중국에 투자하면 그냥 바로 투자하면 되는 것인데. 가장 간단한 거는 돈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페이퍼 캠페인을 몇 번을 거쳤습니까? 이 돈이.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농협에 왜 우리가 농협 처음 얘기할 때 이게 프로토타입이다. 요 액수는 작은데 요 구조를 여러 군데서 해먹었을 것이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예. 자, 청장님. 예. 오늘은 괜찮았어요. 근데 사실 MB를 이해하는데 공식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실 MB를 이해하는데 공식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구조적으로 이걸 했는데 국내에서 하고 해외에서도 하고 했는 사례 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할까 하는데요. 야, 복잡하다 이거.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발. 우리 은행의 그 이팔성 씨가 2008년부터 2008년 6월부터 우리은행 그 지주 회장이 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은행 지주 회장이 되기 전부터 사실 국민은행하고 대한생명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누가 빌리느냐 하면 여러분 파이시티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출 사기 사건 큰 게 있어요. 예. 자세히 들어가지 마시고. 네. 대출 사기 사건이 졸라 큰 게 있었다. 그 양재동에 있는 화물 터미널에 대출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중국에 가서 대출 사기 사건을 일으키는 사건. 이 빌딩을 사느라고 3,800억을 대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요걸 살라고. 근데 그 돈이 그냥 사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서 3,000억이 가고 이렇게 800억이 간 거예요. 돈이 여기까지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설명하셔야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중국 법인에서도 또 알고 봤더니 1,366억이 똑같은 대표예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기 또 넣어요. 그래서 총 5,166억이 여기 모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5,166억이란 돈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투입되는 돈은 1,650억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 빌딩에 들어간 돈은 근데 1,650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돈이 3,516억 원이 어디에 갔는지 지금 사라진 것이죠. 돈을
5천억대를 한 사람이 요런 방식으로 중국에서 한국에서 해가지고 총 5,166억을 한 군데 몰았어요. 요 빌딩 산다는 이유로. 근데 요 빌딩 사는 데는 1,650억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3,516원 없어졌어, 어딘가로. 그게 이제 신기하게. 어디로 사라져 성배 씨는 8년형을 지금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고 이 마운틴 브리지 대표로 있던 민봉진은 6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사람 다 파이. 예. 그런데 그 부인인 김홍영 씨가 지금 그 하프 빌딩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빌딩에 하프 빌딩. 그래서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제 이 빌딩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3,800억을 빌려가 가지고 있었는 것도 그런데 이미 우리은행으로부터 돈을 그렇게 빌려갔는데 그 빌려갔는 돈을 중국 법인에서 아까 또 1,300억, 한 1,500억 가까운 돈을 빌려가 가지고 예. 중천갱업에 또 이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돈들이 지금 누가 뒤에서 있는 건지, 즉 과연 이 김홍영 씨가 민봉진 씨가 주범인지 아니면 그 뒤에 누가 배우가 있는지를 그 뒤에 MB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거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지금 나온 거죠. 시작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은행이 당했으니까 우리은행이 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 돈을 빌려준 주체가 우리은행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주인이 지금 김홍영일까를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파이 인베스트먼트 차이나와 그 백익 인베스트먼트 또 유파이 인베스트먼트 마운틴 브리지 이 대표들이 보면은 공통된 사람이 하나 나오죠. 누굽니까? 이정배 씨죠. 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파이시티를 대출 사기를 하고 인허가했는데 돈 줘가지고 MB 실세들한테 돈 줬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분이다 이거죠. 하이시티 해먹어서 감옥 갔던 MB한테 뇌물 줬다 들켜가지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 여기에 대표여 돼. 다. 지금 이분이 다 해먹었는데 중국에는 누가 지금 개입되나 하면은 중청갱업의 대표 김홍영이라고 이제 이름이 돼 있죠. 예. 이분이 이제 조선족 여자분이에요. 돈이 모인 곳. 예. 예. 그 조선족 여자분이고 이분의 남편이 마운틴 브리지의 대표의 민봉진이라고 나오죠. 이분이 두 사람이 부부간이에요. 여기 부부예요. 이 민봉진 씨는 지금 이정배 씨하고 똑같이 지금 감옥에서 이전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다가 중국에 있는 빌딩을 하나 사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그 도표에 나오는 백익 인베스트먼트라는 대출 3,800억을 여기다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은행에서 3,800억을 빌려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걸 다시 홍콩의 유파이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마운틴 브리지 요거를 약자로 MB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 MB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MB라는 마운틴 브리지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국 중청갱업이라는 부동산 시행사죠. 우리나라로 치면 시행사 주식을 사는데 투입하는데 백익 인베스트먼트가 3,800억을 빌렸는데 그 중에서 800억은 중국에 있는 시행사 중청갱업으로 800억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파이하고 마운틴 브리지를 거쳐서 네, 쿠션 다시 먹어가지고 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그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중청갱업에 갔기 때문에 우리은행 돈이 중청갱업에 갔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3,800억이 간 거죠. 원래